자유한국당 문재인 규탄 집회. 똥줄 타는 북한, 미국은 무시작전. 문재인은 지난 2017년 7월 31일 휴가 중 전자결제로 이효성 성균관대 명예교수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습니다. 2018년 3월 26일 문재인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을 아랍에미레이트 순방 중 전자결제로 제거했습니다. 또 문재인은 인도를 순방하고 있던 2018년 7월 10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게 장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수사단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전자결제에 재미를 붙였는지 이미선 현재 후보자에 대한 주식 투자 논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재인은 4월 19일 중앙아시아 순방 중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며 탄핵 방어 정족수를 확보했습니다. 이미 며칠 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미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장외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전보고했음에도 문재인의 독선과 오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이미선 재판관은 주식 과다 거래, 보유 의혹으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당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에서 두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여부 논의를 시도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문재인의 눈에 제1야당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문재인의 지나친 오만과 독선이 결국 자유한국당 주관 서울 광화문에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민선에 대한 부적격 논란이 있고 야당이 반대하자 김경수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정권을 잡은 세력답게 교묘하게 여론조작까지 하며 어제 헌법재판관으로 눈물 짓는 국민들은 외면하고 세계 모든 사람이 안 된다는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정책 펴느라고 정신이 없는 문재인 정권입니다. 경제 망하게 해서 사람들 마음에 분노를 지르고 뻔뻔스럽게 그 분노마저도 왜곡해서 이용하는 부도덕한 정권이 문재인 정권! 좌파 정권의 무면허 운전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념 포로 정권이 온통 국정 동력을 적폐 세력 청산에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북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정권은 북한하고 적폐 청산만 모르는 아는 북적 정권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북적 정권 심판합시다, 여러분. 4월 20일 처음으로 장외 집회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살릴 외교는 전혀 하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문재인 스톱 국민이 심판합니다 집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문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구걸하고 다니는데 대한민국 자존심을 어디다 팔아놓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 처음으로 장외 집회에 나선 황교안 대표는 이날 피 끓는 마음으로 광화문에 처음 나왔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문 대통령은 김정은을 대변하는 일을 중단하고 무너진 한미동맹을 즉각 복원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영국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 면전에서 박대당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는 몇 분간 단독 회담을 했는가라며 저도 총리 시절 다른 나라 대통령과 얘기할 때 최소한 20분은 얘기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한결같이 좌파 독재의 길을 걸었다며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좌파 천국을 만들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힘도 없는 지난 정권 사람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잡아놓고 아무리 큰 병에 시달려도 끝끝내 감옥에 가둬놓고 있다며 친문재인 무죄,
반문재인 유저가 이 정권이 말하는 민주주의냐라고 외쳤습니다. 또 청와대와 여당이 나서서 국민들을 고발하고 5년 전, 10년 전 과거 사건들을 죄다 끄집어내 야당 단합할 구실만 찾고 있다며 그렇게 할 일이 없는가. 그래놓고 8,80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해 감방에 간 김경수는 풀어줬으니 대놓고 증거인멸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어 경제는 폭망하고 안보는 김정은에게 구걸하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청와대를 넘어 문 대통령이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까지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외치자며 좌파 독재 중단하라, 경제 폭망 책임져라, 종북구려 외교 포기하라 등의 구호를 선창했습니다. 나아가 나라를 몽땅 때려 부수려는 것 아니냐며 개성공단에는 목을 매면서 우리 공단을 살린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행 특급 열차를 타고 망하는 길로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당원, 지지자들은 이날 집회에서 규탄 발언을 마친 뒤 청와대 인근 효자동 주민센터를 향해 가두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주최 문재인 규탄 집회를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일반 국민들에게 어필하기에는 뭔가 절박하고 투쟁적인 모습이 느껴지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좀 더 간결하면서도 짜임새 있는 구호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에는 상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줄 단두대가 등장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문재인 규탄 집회는 정기적으로 열려야 하고 좀 더 호흡을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한편 제119차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본부가 주최한 태극기 집회도 서울역 앞으로 수만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와 석방을 요구하는 인파였습니다. 박 대통령 불법 구금을 규탄하며 무죄석방을 외쳤습니다. 집회 초반 젊은 남성 사회자는 김경수는 드루킹 일당을 통한 여론 조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수렁에 빠뜨려도 구금이 풀렸는데 박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는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며 항변했습니다. 조원진 애국당 대표는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법치참사, 교육참사 등 완전히 참사공화국을 만든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지 않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가냐고 힐난했습니다. 조원진 의원은 광화문에 장외투쟁을 나온 한국당 순회와 당원들을 향해 제발 문을 끌어내리는데 함께 투쟁하자, 우리가 투쟁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만큼 건강상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고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을 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놓고 삼권 분리 원칙을 무시하다 못해 유린까지 하고 있네요.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문재인 정권의 폭주에 맞서 범보수 자유진영의 협력과 합심을 촉구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20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 19일 고성국 박사출판 기념회에서 총선 전에는 한국당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한 말이 마치 당장 한국당 입당 계획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쏟아졌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저는 지금까지 강조했듯이 우리가 당의 경계나 여의도의 기득권을 버리고 문재인 정권의 국가 파괴 행위를 함께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권이 민주공화국 원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에 맞서왔다며 헌법 가치를 소화하려는 자유민주진영이 모두 단일 대우가 되어 이를 막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변함없이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유엔 사령부가 지난 18일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에서 언론 공식 초청 행사를 가졌습니다. 유엔사 측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는 유엔사가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남북 정권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이나 남북미중 4개국 간 합의만으로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유엔사 측의 설명대로라면 남북 정권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미군 관계자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로 만들어진 조직을 남북한끼리 쉽게 없애기는 어렵다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18일 선전 매체를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미 국무부는 북한과 건설적 협상을 준비 중이라고만 답하며 북한의 도발을 무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권 국장의 입을 빌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폼페이오가 끼어들면서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폼페이오가 미북한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 폼페이오가 아닌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협박에 미국의 반응은 무시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국무부는 우리도 북한의 요구는 봤다면서 미국은 여전히 북한과 건설적인 협상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답변만 내놓았습니다. 북한이 뭐라 하든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에 당사자인 폼페이오 장관보다 전직 국무부 고위층 인사가 더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조지프 디트라니 전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미국 대통령과 처음으로 대화를 나누게 된 북한이 미국 국무장관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발언한 것은 상당한 외교적 결례로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북한을 비난했습니다. 북한 이것들 참 웃겨요. 참고로 과거 미국 부시 정권 시절 볼튼이 북한의 인권유린 상황을 지옥에 비유하고 김정일을 독재자 폭군이라고 표현했다가 북한의 반발로 북핵 협상을 위한 육자회담 미국 대표단에서 제외되기도 했습니다. 이준영님, 구독료 후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꼭 눌러주세요.